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 강좌는 그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서 메모장에 글쓰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바로 이전 강좌에서 소개했던 그 클립보드에 있는 문자를 가져와서 그 리스트박스에 추가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연동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제목은 제가 바꿔놨는데요. 코드는 바로 우리 직전 강좌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요.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막 클립보드에 지금 복사했거든요. 해서 가져온 다음에 메모장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거 선택하고요. 단축키 추가해서 우리 그 마우스 매크로 할 때 했었죠. 단축키 추가해서 여기서 컨트롤 F5 이렇게 누르면 지금 선택된 문자를 이렇게 쭉 써지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피해서 그냥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접 막 입력하는 것처럼 키보드를 막 입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게 우리 바로 직전에 했던 그 클립보드 사용하기 예제랑 마우스 매크로 한 예제 있죠. 그거 다 보셔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중복된 내용은 좀 최대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보세요. 보시고 이거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건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리스트 박스 하나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걸 좀 낮추고 위에다가 이벤트 리스트 넣어서 우리 마우스 매크로 했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p 이벤트 리스트 상태를 출력할 리스트 박스. 그래서 상태 출력용 리스트 박스를 똑같이 추가해서 이제 매크로 도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p 앱에다가 이벤트 리스트에서 요거 똑같이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되겠죠. 이거 1001번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벤트 리스트가 아이디는 더 높은데 바꿀까요? 이벤트 리스트가 더 위쪽에 있는 거니까 번호를 또 헷갈리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하고 이벤트 리스트가 먼저 나오는데 높이를 310으로 안 하고요. 120 좀 작게 할게요. 우리 그 마우스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높이가 좀 낮습니다. 그럼 얘가 120이니까 소스 리스트는 그 120보다 밑에다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30 여백이 있으니까 위에 여백하고 두 여백이 55 들어갔으니까 130으로 주면 될 것 같고요. 높이가 좀 더 커져야 되니까 355로 하지 말고 좀 키울게요. 485. 왜냐면 리스트박스 이제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높이도 소스 리스트가 310이었는데 얘는 그냥 둬도 되겠네요.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보드 이 버튼도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겠죠. 지금 이만큼 늘어난 만큼 130 정도인가요? 아까 얼마였지? 그러면 저 높이니까 450 5에 450 130 정도 내려왔죠? 450 그 다음에 165에 450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대충 잡혔죠. 여기 이제 이벤트 리스트로 쓸 거고요. 위에는 밑에 이제 소스 리스트를 쓰는데 여기에 여백이 좀 있죠. 여기 요만큼 있으니까 저걸 조금 더 보정할게요. 그냥 315 이렇게 5만 더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 게 이제 이벤트 리스트를 쓸 거고 아래쪽이 소스 리스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 리스트는 이쪽으로 나올 거고 이벤트는 위에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우리 저번 마우스 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리스트 박스 쓰기 위해서 매크로 샵 디파인으로 전체기로 좀 바꿨었잖아요. 그대로 다시 쓰겠습니다. 이벤트 스트링에서 pf 요거 모르시면 마우스 매크로 보셔야 돼요. str 너무 리스트 박스 함수가 길어서 이름이 그죠?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p앱에 p앱에 p 이벤트 리스트
하고 여기에 -1에 str 이렇게 했었죠. 요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죠? 요렇게 좀 짧게 적으려고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최상위 윈도우 마우스 했었잖아요. 마우스 매크로 때도 이것도 똑같이 최상위 윈도우 쓰도록 할게요. 그거 하려면 요 EX 윈도우 스타일에다가 그죠? WS EX 확장은 EX 웃습니다. 탑모스트가 최상위 윈도우 그죠? 현재 윈도우를 최상위 윈도우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쪽에 그죠?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항상 앞쪽에 있도록 그 앞쪽에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딴 거 클릭해도 얘는 뒤로 가지 않죠 지금 그죠? 이렇게 하려고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쓰면 이제 뒤로 가지 않고 항상 앞쪽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모스트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역키, 전역키 이제 추가해야 되겠죠? 전역키는 원래 우리 마우스 할 때는 매크로 시작, 매크로 멈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앤드 컨트롤 F5, 컨트롤 F6 이렇게 두 가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줄만 쭉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 타이머 걸기가 좀 그렇거든요. 타이머가 아니라 그냥 멈추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쭉 쓰도록 할게요. 그것도 사실 조금 더 잘하려면 사실 그 함수를 직접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즈윈 32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직 그 정도 입문자들이라 그걸 직접 핸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임으로 내용을 좀 자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 번에 쓰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단축키를 두 개를 쓰지 않고 그냥 컨트롤 F5만 단축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축키 쓰는 것도 그 우리 마우스 매크로 할 때 했습니다.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전역 단축키 등록할 거예요. 전역 단축키 등록하면 WM 하키라는 메시지 발생한다고 했죠. 하키 메시지가 발생. 그리고 레지스터 하키 쓰시고 이 현재 우리 윈도우가 GH 메인 윈도우죠. 아이고, 메인 윈도우. 오타가 왜 이렇게 심하지? 메인 윈도우. 이거 26,000번 썼었죠 그때. 그죠? 하고 모드 컨트롤 F5 누를 거니까 모드 컨트롤. 그죠? 하고 F4는 VKF5.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컨트롤 F5를 글쓰기로 시작하는 용도로 쓸 겁니다. 컨트롤 F4 누르면 글쓰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죠. 전역 단축키가 등록되었다 이런 멘트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써도 돼요, 사실. add 이벤트 스트링 p앱에 아까 우리가 위에 디파인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p앱 하고 전역 단축키를 등록했습니다. 하고 이게 인포메이션을 해야지 사람들이 무슨 키가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사실 컨트롤 F5가 글쓰기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저게 요 멘트가 나오겠죠. 일단 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역 단축키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컨트롤 F4 누르면 처리되겠죠. 근데 컨트롤 F4가 WM 하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요걸 처리하려면 온유저 메시지 써야 되죠. 그래서 온유저 메시지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레지스터 하키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그 온디스트로이에서 언레지스터 하키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디스트로이 이렇게 지금 온 커맨드만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온디스트로이하고 온유저 메시지하고 두 개 더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딴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게 나와 있지? 아까 제가 잘못 눌러서 절로 갔나 봅니다. 7번, 6번 요거네요. 그죠? 요거 세 가지 쓰는 거 써야 되겠죠. 세 가지 쓰는 걸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요거를 가져가서 이 온커맨드 쓰는 거 대신에 지금은 이제 온커맨드랑 그 온디스트로이랑 온유저 세 가지 다 쓰는 거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온커맨드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버튼 누르는 거 쓰고 있으니까 온커맨드는 지워주고요. 위에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쓰고 있었죠. 온디스트로이하고 온 유저 메시지를 쓰겠습니다. 온디스트로이는 이제 윈도우가 종료될 때 그
호출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전역 단축키 등록된 거 있죠. 그거를 제가 해제하는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딱 원래는 이제 여기다 뭐 get app data에서 꺼내와서 뭘 해야 되는데 좀 지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굳이 get app data 함수는 쓰지 않고요. 그냥 전역 단축키 등록한 것만 해제하겠습니다. master hotkey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gh main 윈도우, 26000번. 그죠? 요것만. 이게 아까 글쓰기 매크로 용도로 등록한 단축키를 해제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온디스트로에서는 딱 요것만 했습니다. 이게 여기 그 레지스트 했던 거 반대 기능으로 쓸 거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컨트롤 F4 누르면 누구한테 들어오겠어요? 온 유저 메시지에 WM 하키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 처리해 주면 되죠. 컨트롤 F4 눌렀을 때 이게 왜 버튼으로 왜 안 하냐면요. 어차피 버튼으로 하면 그 내가 써야 될 곳에 포커스가 입력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윈도우에 입력이 가 있기 때문에 내 윈도우에다 글쓰기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버튼 눌렀는데 버튼 누르면 내 쪽에다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 쪽에 무조건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메모장 띄워놓고 메모장에 글쓰기 해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가 메모장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윈도우로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써서 어쩔 수 없이 단축키 써서 하는 거예요. 자, if a 메시지 id wm 핫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핫키 메시지가 발생했고요. 받고 여기에 이제 26000번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w8람에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건 한 번에 잡아버릴게요. 엔드 했어요. 지금 하나밖에 안 쓰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w8람 그 요 안에서 해도 되고요. 그 우리 마우스 때는 26000하고 26001번 두 개 썼으니까 if 문안에 또다시 if 문하고 if else로 잡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키일 때 우리가 쓰는 건 w8람이 26000일 때밖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쓸게요. 쓰고 이게 이제 그 컨트롤 플러스 F5 눌렀을 때 그죠? 이게 이제 글쓰기 용도로 이제 누른 거죠. 사용자가 컨트롤 F4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리스트 박스에서 현재 선택된 항목이 있죠. 그걸 가져와서 글쓰기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맞아. 내가 왜 다 쓰고 있지? 귀찮은 건 아니고요. 힘들어요. 자,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12시까지 이걸 올려야 돼서 바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박스에서 이제 글 가져오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 싫은 게 아니고요.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클립보드로 현재 선택된 걸 클립보드로 넣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드는 건 사용자가 선택한 거 있죠. 소스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가져와서 그죠?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글쓰기 매크로 함수가요. input normal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여기다가 input normal string에다가 이게 문자열이니까 str에다가 한글이라고 치고 1000 이렇게 앞에 1000 이렇게 딜레이는 뒤에가 딜레이거든요. 타이핑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30 정도 해야 빠를 거예요. 100은 좀 느려서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운영 체제에 따라서 또는 아니면 현재 내 윈도우에 따라서 내 윈도우 설치된 윈도우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키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버그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키로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컨트롤 F4를 눌렀죠. 컨트롤 F4를 눌렀으면 컨트롤 키가 좀 물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컨트롤 F4를 눌렀을 때 난 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컨트롤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함수가 돌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웨이트를 좀 줘서 컨트롤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키 메시지가 처리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컨트롤이 아직 물려있다고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포스팅 해도 못 피해요. 원래 포스트 메시지 써서 회피할 수 있는데 이거 이 상태에서는 포스트 메시지 써도 회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포스팅을 써서 메시지 큐를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벗어날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여기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키 입력 같은 경우에는 키 입력을 처리하는 함수 내에서 이 매크로 키를 쓰게 되면 둘이 이제 쫑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컨트롤 F4로 눌렀기 때문에 컨트롤이 물린 상태에서 이 문자를 쓰려다가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컨트롤 키 누르면 C 누르면 컨트롤 C가 될 거고 뭐 컨트롤 D 뭐 컨트롤 L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하셨다가 키 입력 처리 코드에서 절대 이거 쓰지 마세요. 쓰면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도 버그 생기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쓰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포스트로도 회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살짝 지연을 줘서 메시지가 그 사이에 컨트롤이 물린 거 다 풀릴 때까지 살짝 회피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마우스 할 때 이미 타이머 썼으니까 타이머 살짝 써서 한번 회피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마 초보자분들은 이게 쓰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사실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서 그냥 입문자들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좀 편법은 아니고 좀 편하게 하시라고 저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0.5초 짜리 타이머를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머가 안 물리면, 그러니까 입력이 안 물리면 괜찮은데 지금 컨트롤 F4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만약에 내가 F4를 단축키로 썼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쓰셔도 돼요. input normal string 여기 써도 돼요. 안 물려요. 안 물리겠죠?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버그가 있어서 저는 애매하면 안 쓰거든요. 이거 사실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래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 안에 코드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상태 체크를 다 해가지고 피해 나가야 되는데 초보자들이 좀 쓰기엔 좀 힘든 코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메시지로 피하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공부해서 윈32 건너서 MFC로 오시면 그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니까 좀 미뤘다가 이제 그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에러가 나는 건 타이머 루틴이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요. 타이머 루틴은 여기다가 타이머 매크로 타이머 함수 만들고 여기다가 인자란 not use 타이머 데이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글쓰기와 컨트롤 키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타이머라고 해놓을게요. 제가 일단 그죠? 글쓰기와 컨트롤 키 충돌 그죠? 를 회피하기 위한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0.2초 5초 뒤에 절로 오겠죠. 얘가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문자열은 여기서 내가 얻어서 로컬로 얻었는데 지금 일로 갔으니까 이 문자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회피를 하려면 저걸 따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캐릭터 변수로 잠깐 보관을 할게요. str 1024 좀 크게 잡았습니다. 꼭 이만큼 크게 사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글쓰기에 사용할 메모리 버퍼. 얘가 그죠? 임시 메모리랄까? 임시 메모리. 아이고. 그래서 보통 템프라고 할게요. 템페스트. 그래서 여기에다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에다 복사하면 잃어버리니까 알겠어. 여기 지역 변수 복사하면 잃어버리니까 내가 여기다가 복사를 할 겁니다. p앱에 이렇게 하면
우리 로컬 메모리, 그죠? 우리 앱 데이터 안에 있는 그 메모리에다가 지금 복사를 해버렸잖아요. 복사를 했고, 그럼 얘는 안 쓰죠.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이 됐겠죠. 여기다가 저장이 하고 매크로 타이머 돌려서 지금 그 일로 왔겠죠. 그럼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앱 타이머 하나 호출을 앱 타이머가 아니죠. get 앱 데이터에서 열어요. 그죠? 연 다음에 메모리 이제 주소 얻어와서 여기에 템프 str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템프 str 예, 이렇게 해서 글 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글쓰기를 할 겁니다. 다만 아니 다 했네요. 빠뜨린 게 있나? 지금 제가 너무 막 생략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마우스 매크로 예제 그 제가 강의한 거 있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립보드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한 거니까 안 하는 겁니다. 자, 빌드 하고요. 한번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요인자가 현재 입력 모드가 한글이냐 영문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1이면 한글이고요. 0이면 영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IME 처리하는 게 사실 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좀 몇 년 좀 됐죠. 바뀌어서 지금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API 쓰는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MM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입력 처리기 있잖아요. 이 입력 처리기 다루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힘든 게 우리 프로그램에서 IME를 다루면 그나마 편한데 지금 문제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메모장,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메모장에서 쓰는데 메모장의 IME가 뭔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제가 최대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초보자들한테 오픈하기엔 좀 힘든 코드라 제가 이즈윈 32에 조만간에 다 또 한번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 이즈윈 32에 제가 넣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입력 모드가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쓸 겁니다. 따라서 영문이면 잘못될 거예요. 잘못되는 거니까 그 잘못되는 상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 소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이제 현재 우리 소스를 여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죠. 이 보시면 우리 입력 모드가 지금 이게 이 영문으로 지금 떠 있습니다. 영문으로 떠 있는데 지금 메모장을 딱 하면 메모장은 지금 지금 또 영문이네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같을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한글 한번 눌러볼게요. 한영어로 바꾸면 지금 이게 한글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거는 지금 영문이거든요. 얘는 한글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플마다 자기 입력 모드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IME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요게 값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코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하기에는 이해하기는 힘든 코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이즈윈 32에 API를 더 추가해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의 함수만 호출해서 쓸 수 있게끔 제가 수정을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한글 입력 모드를 쓸 겁니다. 지금 딱 했을 때 지금은 한글이죠. 그죠? 한글인 상태에서 컨트롤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사람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치는 게 타이핑 소리 전혀 안 나잖아요. 지금 제가 컨트롤 F를 2번 눌렀나요? 타이머를 안 죽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 왜 계속 떠나했나. 이게 잠시 지연 효과 쓰려고 했더니까 계속 돌고 있네요.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타이머를 만들고 이걸 쓴 다음에 타이머를 죽여야 되는데 타이머를 안 죽이고 계속 했으니까 계속 타이머가 돌면서 계속 글쓰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 쓰는 거 뭐 썼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것도 하나 넣을게요. 지금 우리가 요거 읽은 거 있죠. 아니면 글쓰기
여기 웨이트 넣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타이머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웨이트 잠깐 넣을게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썼는지를 좀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카피한 내용이 뭔지가 여기 나오게, 카피한 내용이 여기 나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사용할 문자열을 상태 능력의 기록. 그죠? 이렇게 기록 잠깐 하고 할게요. 그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고 소스 이제 복사해서 클립보드에 가져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지금 영문 모드죠. 영문 모드인데 잘 보세요. 영문 모드일 때 어떤 일이 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문 모드죠. 내가 한글 모드라고 생각하고 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면 한영이 지금 뒤집혀져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영문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글로 그 한영키 눌러서 지금 한글로 바꿨습니다. 지금 한글로 바뀌었죠.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F4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쓸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냥 우리가 타이핑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 3자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로 알겠죠. 좀 키보드 소리가 안 나니까 모를 텐데 그죠? 키보드 소리가 좀 안 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입력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지금 또 끝났을 때 이제 한글로 끝났으니까 계속 이게 한글입니다. 한글로 끝났을 때는 괜찮아요. 한글로 끝났을 때는 요거 한번 써볼까요? 긴 거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끝났을 때 이렇게 아이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5 이렇게 누르면 지금 한글 모드니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문도 다 정상적으로 나오죠. 시작할 때가 한글이냐 영문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영문으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영문으로 끝났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문으로 끝났을 때 이렇게 누르면 지금 얘는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니까 영문이 나오면 한영키를 제가 눌러서 바꾸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작할 때 현재 입력기 상태가 한글이냐 영문이냐를 확인해 가지고 그게 한글이면 저기 1을 하고 시작을 아까 그 input string 함수가 1을 쓰고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입력 상태가 영문이면 0을 써서 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반대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이즈윈 31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요거 이제 스텝 올리면서 그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것도 더 추가하고 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입력할 때 내가 항상 이 입력기가 한글 상태여야지만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제안은 이렇게 하면 잘 되죠. 현재 이게 한글로 되어 있었으면 잘 돼요. 무조건. 그죠? 지금 이게 보통 추석제를 저는 이제 한글로 끝내니까 한글로 끝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걸 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글 쓸 때 너무 힘들어서 빨리빨리 쓸 때 고민을 좀 하는데 이걸로 제가 만들어서 좀 편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누르면 제가 입력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닥따닥 소리도 안 날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딜레이를 조금 조절하면 더 빨리 칠 수도 있거든요. 더 빨리 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쓰면 이제 열심히 쓰는 것처럼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입력기만 해결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크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뭐 매크로 복잡한 매크로가 아니라 한글 입력하는 이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컨트롤 V 해서 한 번에 팍 집어넣는 것도 되는데 그건 너무 쉬워서 좀 타이핑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냥 한 번에 팍팍 집어넣고 싶으면 또 다른 함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면 컨트롤 V 매크로로 컨트롤 V 해서 팍 집어넣어도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게 영문으로 끝났으니까 영문으로 끝났을 때는 여기다가 한글을 딱 눌러서 한글로 바꾸고 컨트롤 F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습할 때 요거 조심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립보드로 제가 이렇게 한 건 이제 뭐 보통 작업할 때 소스 복사해서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클립보드로 집어 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하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쓰고 싶은, 자기가 쓰고 싶은 쪽에 가서 한글인지 확인하고 컨트롤 F5 이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직접 타이핑하는 것처럼 입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크로가 보통은 그냥 컨트롤 V에서 그냥 한번 팍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죠?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제를 한 거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제가 예제를 좀 바꿔서 아까 지금 그 한영 그 체크하는 문제 해결을 하고요. 예,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요것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마우스 매크로랑 클립보드 예제랑 두 개 충분히 보시고 이거 다 보셔서 자기 걸로 마스터한 다음에 다음 예제를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